그 사람은 낡고 무겁게 낡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헝클어진 실이 머리카락과 거의 비슷하고 어둡고 더러워진 얼굴에 멍이 있는 게 정말로 우리를 향해 오는 걸까요? 패트릭은 경멸스럽게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그 사람이 전염성이 있거나 형편없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불황자들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어요. 와서 부탁드려요.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고 해. 우리가 왜 이 벼룩밭에 왔는가. 아 그만 웃어와서. 그들은 여기 거의 다 이렇고 이 땅이 당신 회사 소유가 되어야 해. 이제 둘러보고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해보자. 대략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 허수아비가 당신을 귀찮게 하지 않도록 할게요. 그는 걷고 또 걸을 것입니다. 길은 공짜일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는 병에 갈 것입니다. 여기서는 불황자와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 외에는 아무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고 싶다면 여기 한 번 이상 와서 여기서 사람을 어디서 보셨나요? 이것은 단지 사람의 패러디일 뿐이고 그 순간 그 이상은 아닙니다. 낯선 사람이 그들에게 다가가 패트릭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착각한 것입니다. 내 사랑 나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패트릭이 그를 방해하여 그의 동반자에게로 향하는 것은 이 트램프가 나에게 인생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오래 살았잖아. 패트릭이 웃었다는 걸 알잖아. 아서 너는 사무실에서 지루하다고 나한테 불평하곤 했었지. 이제 지난 20분 동안 노숙자가 웃었으니 내가 패트릭이구나. 엠란 그게 모두가 날 부르는 거야. 패트릭과 아서가 눈빛을 교환한 거야. 론 글쎄 만나서 반가워요. 론 패트릭이 지금 진지하게 말했어요. 론 가세요. 우리 바쁘잖아요. 뭘 보고 있는 거죠? 돈을 원하세요? 돈을 거부하는 사람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괜찮다면 가세요. 하지만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길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러 여기 온 줄 알았는데 패트릭은 다음에는 어떤 신선한 공기가 있을 수 있는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여기서 나가라고 말하는데 넌 우리의 전체 상황을 망치고 있어. 론은 패트릭이 건네준 지폐 몇 장을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손에 꽉 움켜쥐고 서둘러 고개를 저으며 숨이 막힐 정도로 중얼거렸다. 패트릭이 멀어져 가는 모습에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보셨죠? 아니 고맙습니다. 아니면 작별 인사 알았어요. 와서 일을 시작하자. 공책을 꺼내세요. 그들은 차에 타기까지 30분 이상을 소비했고 돈이 얼마나 될지 신나게 이야기하면서 마을을 떠났습니다. 서류 작업에 투자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패트릭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생각하고 있던 저녁까지 그곳의 모든 것을 허물고 재건축해야 했지만 르넷이 그의 사무실에 뛰어들었을 때 모든 것이 거꾸로 되어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자기 그녀는 내가 내내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소리쳤습니다. 저녁에 당신은 거기 앉아서 화면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르네 패트릭은 1년 반 동안 사귀면서 익숙해진 열정적인 약혼녀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바빠서 그녀가 푹 빠진 일이 너무 많아서요. 그 맞은편 의자에 당신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잘 지냈는지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패트릭 저는 단지 조금 바빠서 그뿐이므로 저녁 식사 추가하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바쁘군요. 레스토랑이요? 제가 틀렸다는 걸 이해하지만 화내지 말고 용서하세요. 패트릭은 화해하면서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당장 전화해서 테이블을 예약하겠습니다. 주저없이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르넷이 도시에서 가장 비싼 레스토랑이라고 지목했습니다. 패트릭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 사람은 그 화려함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왜 거기에서 더 간단한 곳을 선택하자고 했는지 어서 르넷이 모퉁이에 있는 피자 가게를 찰칵 소리를 냈어요. 그게 왜 좋은 곳이냐 패트릭이 우리 모두 거기 점심 먹으러 간다고 말했어요. 진심인가요? 르넷이 눈썹을 치켜떴어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패트릭은 웃었고 좋아 포기한 식당에 가자 마침내 그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다음날 아서가 그에게 다가와 어깨를 때렸을 때 패트릭은 매우 놀랐습니다. 패트릭 들어보세요. 난 항상 당신에게 잘했어요. 알잖아요. 우리는 고인이 된 내 아버지와 친구였는데 그가 나에게 모든 일을 도와달라고 아서가 나를 겁주고 있는 것 같다고 패트릭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긴 불편했지만 르넷이 오늘 아침에 나에게 전화해서 내 사업 상황에 대해 물어본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신이 파산했다고 생각하고 그녀는 당신에게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가을에 결혼한다고 말한 경우라면 미안해요 패트릭 저는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에 코를 파는 게 익숙하지 않지만 당신은 나한테는 아들 같아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르넷은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당신이 위에 있는 한 당신과
함께 있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녀는 빨리 당신을 떠날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해. 그래 이해해. 패트릭이 신중하게 말했고 아어서는 계속 말했다. 내가 곧 60세가 될 것이고 이 삶이 너보다 더 잘 안다. 르넷 같은 여자들은 의미 없는 만남에 좋지만 그들과 가족을 이루는 것은 남자들에 대한 어리석은 실수. 나의 헬렌과 나는 물과 구리 파이프를 겪었고 우리는 부와 가난 속에서 살았으며 서로 다른 상황에서 서로를 테스트했고 이제 나는 내 아내와 함께 매우 운이 좋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났든 간에 내가 내 2살이 되면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해해? 이해해. 패트릭이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을 생각해 볼게네. 생각해봐. 그리고 한 가지 더. 컨텐더가 귀하의 프로젝트를 위해 일반 경쟁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대화가 패트릭의 영혼에 불쾌한 감정을 남겼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는 르넷에 대해 결코 속인 적이 없었지만 그녀의 편안함에 매료되었습니다. 패트릭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름다움과 그에게 기쁨을 주는 능력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녀가 캐주얼한 옷을 입고 아이를 품에 안고 심지어 부엌에 있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가 이 여자와 결혼할 것이라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관계의 자연스러운 결과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휴가를 갔을 때 그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패트릭에게 평화를 주지 않았고 그는 그 생각을 머리에서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르넷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를 관찰하기로 결정했지만 그녀는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선호하고 교수형을 선호하는 그의 기분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틀 후 친구들과 클럽에 나간 패트릭은 정착지에서 만난 노숙자를 완전히 잊어버렸지만 어느 날 아침 자신의 사무실 계단에서 그 노숙자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패트릭이 삐걱거리며 손을 뗐다. 누구야 넌 나 몰라로는 진심으로 놀랐어. 나야 론 잘 안 됐던 거 알잖아. 그때 내가 나한테 돈을 줬는데 난 고맙지도 않았어. 서둘렀어. 알겠지만 이제 일부러 고맙다고 말하려고 널 찾았어. 그래. 패트릭이 말한 게 기억나는데 넌 더 나빠 보여도 이제 멍든 눈을 하나 더 줬어. 방금 넘어져서. 노숙자가 웃기네. 믿기 어려워. 패트릭이 낄낄거렸다. 론 나한테 고마워했잖아. 신이 나서 길을 잃다. 신이시여. 누구도 당신 옆에 있는 나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직도 내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론의 편이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패트릭이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당신 자신을 좀 보세요. 당신은 당신인가요? 세탁도 안 하고 누더기 옷도 단정치 못하게 해달라고 빌면서 얼굴 반쪽에 눈이 멍들고 쓰레기통에 있는 걸 먹다니 역겨워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데 론 곧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말할게요. 내 바퀴벌레가 들끓는 판잣집 왼쪽에 내가 거기에 고급 별장을 지을 테니 넌 바퀴벌레처럼 사방으로 흩어질 준비를 해라. 인간 나를 판단하기 전에 넌 그냥 불황자야. 펜론이 조용히 내 신발을 신고 걸어가면 어떤 느낌인지 느껴보라고 했어. 온 세상이 내 발 아래 무너질 때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를 외면하고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너를 비웃고 쫓아내면 패트릭이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알잖아. 난 처음으로 마스크 없는 사람들을 보고 누가 누구인지 깨달아서 같이 있는 일인데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걸까? 나와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상황에서는 당신도 며칠도 버틸 수 없을 거라고 장담한다. 동의합니다. 내기하자고 했는데 돈이 없다고 말했어요. 론이 내가 당신의 조건에 맞는다면 이렇게 하겠다고 하더군요. 이틀 안에 형제들을 모아서 내가 보지도 못하도록 정착지에서 데려갈 것이고 내가 지면 돈을 많이 줄게. 2만 달러. 우리 거래가 있나요? 50넌 세트. 대담해지나요? 패트릭은 잘 웃었다. 레트 이트비 피프스미안. 악수는 안 할게. 어쨌건 더러워지고 싶지 않아. 기다려줘. 내일 아침 당신의 거주지에서 내가 가서 시작할게. 아서는 놀라서 울지 않을 수 없었다. 패트릭이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해 말했을 때 그는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이 혼란에 가담하라고 조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빠르게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상승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패트릭은 정확히 동의했습니다. 내가 빠지고 싶지 않은 건 물론 난 사람들의 내면을 보고 싶을 뿐이야. 노숙자론이 이 아이디어로 나에게 영감을 주었고 내가 없는 동안 나를 위해 좀 지켜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생각. 패트릭 누군가가 당신을 알아본다면 당신은 당신의 평판을 손상시킬까 두렵지 않습니까? 아니 심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소년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나는 이미 결정했고 내 결정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도 나를 알고 있습니다.
패트릭, 당신은 당신 아버지와 똑같지만 나는 당신의 그런 생각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미안해요. 패트릭은 아서에게 도움을 달라고 설득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 다음 중고 가게에 가서 옷과 신발을 사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택시로 해결 도시 전역의 노숙자들이 여기에 자주 모였습니다. 여기에는 춥지만 빈집이 있지만 적어도 머리 위에 지붕이 있으면 패트릭은 자신도 여기서 며칠을 보내면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좁은 길에 나타나자마자 불황자 4명이 그를 만나러 골목에서 나왔는데 누구냐고 그들 중 한 사람이 덥수룩한 눈썹으로 패트릭을 바라보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패트릭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나는 집을 잃었다. 아내가 나를 던졌다. 지금 난 노숙자야. 너랑 여기서 살고 싶어. 넌 노숙자처럼 별로 안 닮았어. 두 번째 불황자가 희죽희죽 웃었어. 넌 너무 깔끔해. 머리 스타일도 깔끔해. 최근에 면도를 했어. 그게 내 말은 패트릭이 그러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때까지 모든 게 괜찮았다고 설명했는데 첫 번째 사람이 방해해서 끝낼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살기로 결정했어요. 등록을 받았나요? 패트릭은 놀랐어요.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등록할게요. 세 번째 불황자는 웃었고 즉시 패트릭에게 엄청난 일격을 가해 그를 땅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그들은 패트릭을 오랫동안 때렸거나 적어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기절했을 때 그의 주머니를 뒤져 그의 문서에서 그가 가져온 약간의 돈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험을 위해 그가 특별히 구입한 버튼폰, 그들은 잠시 생각한 후에 패트릭의 옷을 벗고 그에게 가져갔습니다. 추이는 빨리 그 일을 했고 패트릭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일어나려고 애썼지만 갑자기 들려온 진흙 속으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옆에서 누군가가 비명을 지른다. 패트릭은 추위와 고통에 몸을 떨며 고개를 돌리더니 앞에 35쯤 되는 헐벗은 여자를 보았다. 맙소사, 누가 너한테 이런 짓을 했는지 그녀가 외쳤다. 손을 흔들며 여기 있을 수 없어. 얼어붙을 거야. 내가 도와주고 내 집으로 데려다 줄게. 여기 근처야 봐. 그녀가 옆쪽 어딘가를 가리켜서 패트릭은 부러진 입술로 미소를 짓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고 여자의 새로운 물결에 움츠러들었을 뿐이야. 이것을 스스로 이해하지 못해서 두려워요. 난 거기 5살짜리 아들 테디와 함께 살고 있어요. 내 이름은 캐리예요. 우리 둘뿐이에요. 누구도 더 이상 널 해치지 못할 거야. 어서 조용히 일어나자. 나한테 기대어. 그래, 알았어. 이름이 뭐야? 패트릭. 그 사람 작은 오두막집에서 자신의 말 목소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중얼거렸다. 한 어린 소년이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의 어머니가 캐리에게 데려온 구타당한 더러운 남자를 겁에 질린 표정으로 보고 있었다. 패트릭이 낡고 늘어진 소파에 누워 있는 것을 부드럽게 도와주며 그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닦기 시작했다. 그 남자가 물었더니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아 여기 아무도 안 올 것 같다고 한숨을 쉬더니 주소를 듣고 담요를 덮고 전화를 끊는다. 테디도 아프지만 고열이 나서 데려가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지난 겨울에 우리가 버림받았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한밤중에 그들은 우리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고 그에게 주사를 맞고 우리를 쫓아냈습니다. 트렌트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그녀의 이야기. 마침내 그는 나에게 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전화하면 그들이 나를 데리러 올 것입니다. 내 것이 도난당했나요? 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화가 필요하면 톰에게 가죠. 한 패트릭은 아서의 전화번호를 그녀에게 받아주고 거기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캐리는 떠났다가 빨리 돌아왔습니다. 미안하지만 당신 친구가 오늘 아침에 심장마비로 병원에 실려갔다고 해서 패트릭이 일어나 앉았다고 하더군요. 날카로운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캐리가 누울 수 있게 도와줘서 내 약혼녀에게 전화해. 이름은 르넷이야. 캐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번호를 적고 다시 문으로 향했다.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녀가 돌아오면 이제 밥 먹여주고 테디는 밥 먹어야 한다고. 패트릭도 배가 고프지 않아서 거절했지만 소년이 자기 집에서 완두콩 수프와 진주보리 오트밀을 먹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 살고 있고 당신 아들은 일어날 수 없나요? 패트릭은 일어나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우 약해서 그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기 위해 완전한 검사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합니다. 한 좋은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의 가족이 우리를 쫓아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살고 있습니다. 결혼했어요. 25살에 그는 20살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했지만 그의 가족은 우리가 함께 보낸 몇 년 동안에도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았고 세르게이가 죽었습니다.
그는 발코니에서 떨어졌습니다. 모두가 나를 비난하고 나를 법정에 데려갔습니다. 나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남편과 나는 이 아이를 너무나 원했지만 그는 그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테디를 낳았고 갑자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새로운 정황이 밝혀졌고 테디가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아파트도 도박으로 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쉬운 방법. 캐리 측 잠시 멈췄다가 계속된. 저는 영어 교사이자 교육을 받은 번역가이지만 범죄 기록이 있어서 아무도 나를 고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기를 품에 안고 길거리에 나섰습니다. 친절한 사람이 나를 도와주었고 최근에 나를 여기로 데려왔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얼마나 잘 왔는지. 그녀는 그의 구타당한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이제 당신이 파산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패트릭, 당신이 나를 속일 수 있습니까? 나는 당신을 믿었고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되고 싶었습니다. 르넷, 당신은 모든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결혼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도움이 필요해요. 저를 병원에 데려가서 돈을 좀 주세요. 이 여자에게 돈을 갚고 싶어요. 리네트가 소리쳤어요. 돈을 빚졌어요. 당신이 며칠 만에 솔로를 가라앉혔어요. 당신은 이제 누구도 아니고 나는 모든 걸 눈으로 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감히 나한테 다가오지 마. 알겠어? 뭐라 말할 것도 없잖아. 그녀는 떠나려고 몸을 돌린 뒤 노숙자와 마주쳤고 역겹다는 듯이 비명을 지르며 그 남자가 돌아서 있는 동안 도망갔다. 패트릭에게 인사하고 잘 웃었어요. 안녕 패트릭. 이렇게 달리는 걸 볼 줄은 몰랐어요. 패트릭은 속삭이자 부끄러움의 얼굴이 얼굴 전체에 퍼지는 걸 느꼈어요. 보시다시피 미안해요. 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주 빨리 멈췄어요. 우리가 도와줄게. 넌 여기 머물지 않을 거야. 내가 이해한 교훈을 이미 이해한 것 같아. 패트릭은 고개를 끄덕였고 1시간 후 론은 어렸을 때 이후 처음으로 눈물이 그의 뺨을 굴렀다. 패트릭의 갈비뼈 몇 개는 정말 형제였고 그는 기대했던 것보다 병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르넷은 결코 그를 방문하지 않았고 그도 그녀를 보고 싶지 않았지만 퇴원하자마자 그는 즉시 론을 방문하러 왔기 때문에 론은 제가 데려왔습니다. 약속대로 돈을 얻었습니다. BET에서 승리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가 캐리에게 돈을 주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스스로 가져갈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돕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나는 어쨌든 캐리를 도울 것이고 당신은 이 돈으로 살 곳을 구할 수 있어요. 몸을 고치고 일자리를 원하면 나에게 오세요. 론은 행복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밀었다가 패트릭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손을 뗐지만 패트릭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단단히 흔들었고 내 친구도 우리 합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란이 팬닉에게 물었습니다. 약속대로 철거하겠습니다. 내 친구이자 파트너인 아워서가 이미 병원에서 퇴원했고 나는 그에게 여기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소개했습니다.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의료센터와 연금을 지을 것입니다. 장소와 공간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게다가 시당국이 제 결정을 승인했고 제가 입찰에서 승리하여 곧 주요 경쟁자를 제치고 제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와 주택을 제공하고 당신의 아들 캐리는 미국 최고의 아동 진료소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비용은 지불됩니다. 울면서 패트릭의 품에 안기지 마십시오. 패트릭은 6개월 동안 그가 한 일에 대해 깊이 감사했습니다.